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을 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콕집TV의 이동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제 적격이라고 해서 연말에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연금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은 돌려받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연금이 개시되었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세제 적격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제 적격연금 여러분 다 납입하고 계신가요? 납입 한도가 얼마죠?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납입 한도가 40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400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한도이고요. 원래 연간 총 납입 한도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터집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400인데 왜 연간 납입 한도는 1,800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은 국가에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400만 원까지는 납입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아가서 한도가 1,800이라는 얘기는 뭐냐? 진정한 의미의 과세 이연을 나타내기 위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이연은 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적금을 넣게 되면 1년이나 2년 후에 만기가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는 우리가 다 받지 못하죠. 이자 소득세 15.4%를 이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세액공제 상품에 있는 이 세제 적격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동안에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언제 세금을 떼느냐? 납입이 끝나고 운용이 끝난 시점, 즉 제가 그 재원이 확정되어 있는 재원에서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제 나이에 따라서 많게는 5.5%에서 작게는 3.3%의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뭐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가 좋으냐? 납입을 하고 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돈이 굴러가는 속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커집니다. 복리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납입하는 금액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돈을 모아서 굴리는 효과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돈 굴리는 효과를 키우시려면 연간 한도 1,800만 원까지 다 납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800만 납입하기도 힘들긴 한데 내가 납입을 하면 묶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4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강제로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400만 원까지는 내가 국가로부터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가 마음대로 중도 인출해서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좀 넉넉하게 금액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세액 공제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 가산세 16.5%까지 맞는 부분이 발생합니다만 400만 원을 초과하는 1,400 부분, 그러니까 연간 1,800만 원 한도 중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돈은 굴러가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제가 온전히 넣은 거기 때문에 제가 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연금 개시를 할 때에도 이 1,4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제도는 얼마나 좋은 제도냐를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적격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제적격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굴리기에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제적격연금 보험보다는 세제적격연금 펀드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세제적격연금 펀드는 보험과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만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용 수익률이 내가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연금보험은 그렇지 않죠. 세제적격연금보험은 원금이 보장해드리고 공시율로 가니까 원금에서 까먹는 일은 없다. 이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제 적격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신납이 가능합니다.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통상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신납으로 걸어 놓으시면 내가 돈이 있을 때 넣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안 넣어도 됩니다. 대신 그 돈은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죠. 단,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 손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원금의 손실에 우려가 있을 것 같아. 나는 투자를 잘 몰라. 이러신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을 권유드리고요. 나는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그 돈 쓸 돈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고민해 보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난 연금저축보험을 넣었는데 그걸 깨고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닙니다. 연금저축도 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하시는 것처럼 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시는데 변경하시는데 큰 문제 없고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시면 즉시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바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보험이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1,800만 원 납입 한도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점 있으신 분들은 오픈 카카오나 이메일, 댓글 등을 달아놓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려운 보험을 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콕집TV의 이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